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우성입니다.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들의 역사적인 투쟁과 성취를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나은 노동 조건과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외치는 시위가 열리곤 하죠. 끊임없이 노동 인권을 외치는 이유, 바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진정한 노동, 인권의 실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한광수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광수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사무국장이자 노무법인 오늘의 조용훈 노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용훈 노무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노동법 연구를 이어오셨는지 또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대학에서 상법과 노동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사건에 대한 판정과 화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재학술지 등의 노동법과 사회법 등에 대한 약 30여 편 정도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고요. 2014년과 2021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하는 학술 연구교수로 선정되어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노동법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하면서 농촌 봉사활동이나 제조업체 등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지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서 노동법을 공부해서 이 노동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노동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쭉 예. 활동을 해오신 거군요. 노무사님도 소개와 함께 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 어떤 단체인지 또 대표적인 활동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줄여서 노노모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노노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에 진심인 노무사들의 모임입니다. 네. 저희 노노모의 회칙에 보면은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자격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변을 포함해서 어떤 자격사 단체에도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의 어떤 일부를 포기하는 이런 배타적인 조항이 있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문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에 210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노무사 수가 6천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3% 정도의 노무사가 저희 모임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2년에 저희 모임에서 어떤 노무사들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책의 제목이 원래 그 가제가 3% 노무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희 모임의 회원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그런 결심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얘기하는 제목이었었고요. 네. 노노모는 2002년 설립 이후에 2007년에 육화 이랜드 투쟁이라든가 2009년에 철도 파업 같은 그런 크고 작은 노동 투쟁 현장에 늘 함께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어떤 그 힘을 쏟았던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의 법률 스텝으로 저희 회원들 다수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작년에 있었던 화성 중대재해 참사 당시에도 공동대책위원회에 저희 모임이 들어갔었고 또 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집단 산재 신청을 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3%의 노무사들의 모임. 네, 이 맞습니다. 말이 인상적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노동,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 살펴보고요.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 교수님 먼저 그러면 근로자의 날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에 대한 국제적 기원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과 하루 평균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실현과
노동 조건 향상을 주장하며 거리 파업 집회를 연 헤이마켓 사건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네. 이후 1889년 프랑스 파리에 세계 노동자 대표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헤이마켓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동 정신을 기리고자 5월 1일을 국제적 기념일로 지정하였고요. 네. 현재까지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일제식민 시기인 1923년부터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민주주의 계열의 대한노총과 사회주의 계열의 전평이 별도로 노동절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노총 창립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하게 됩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세계적인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남북한의 분단 상황 하에서 노동이라는 그 용어가 주는 그러한 부정적 의미라는 어떤 국민적인 그런 여론에 비추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이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요. 네. 1989년부터는 민주노조 진영에서 3월 10일이 아닌 5월 1일에 세계 노동절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국제적 기념일인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한 이래 5월 2일을 근로자의 날로 매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이래 3월 10일을 예. 기념하다가 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5월 근로자의 1일로, 날로 예. 메이데이 5월 1일로 지금까지 제 모습을 찾게 네, 됐습니다. 근로자의 날로 기념 행사를 하고 기념하고 있군요. 예. 노무사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다른 휴일과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은 다른 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이미 특정이 되었고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라고 네.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네.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께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래는 근로기준법 12조에서 근로기준법의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12조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같은 이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날이 그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뭐 특징입니다. 공무원분들은 오늘도 일을 하셨네요. 아, 그렇죠. 예.